청년농부 경맹군은 토양발화제를 요번에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지. 네, 지금 현재 건불만 몇 톤 정도 지금 한 거지? 건물이 그래도 한 60톤에서 70톤 정도 음, 받았고요. 음, 톱밥이 5차가 들어와서 5차. 네, 그러면 한 70톤 되는 건데, 그게? 네, 한 13톤에서 13, 한 차당 13톤 정도 그렇지. 받거든요. 음, 그래서 한 65톤 하고 그 낙엽이 올해 초에 받은 게 음, 한 차 반 정도 들어온 게 있었어가지고 그걸 섞어서 지금 한 70톤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70톤이면은, 그거는 일반 축분, 이제 그 청소를 좀 할 거지, 거기서? 네, 개분을 받아서 예, 같이 그러면은 발효를 시키려고. 계분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건불이 70톤이면은 계분도 뭐 1대1로 하면 한 70톤 정도 들어오면 네, 140톤. 네. 굉장히 많아. 오늘이 지금 며칠째지 물먹이기 한지? 오늘이 물먹이 한지 6일차 됐습니다. 6일차. 예, 금요일 오늘 날까지 온도 확인 좀 하고 왔나?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고요. 오늘? 아이고. 어제 저녁에 확인한 게 음, 이제 37도, 이제 끝 가장자리는 37도, 음, 가운데 자리가 이제 35도 정도 그래. 온도가 그 나왔고요. 하룻밤 지났으면 아마 오늘 50도 가까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음, 오늘 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지금 이제, 이게 그 건불에 물먹이기를 하고 이제 적재를 해놨잖아. 네, 적재를 해놓고 보면, 나는 이제 수치를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이제 100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네, 이제 완성될 때 지금은 이제 건물에 물먹이기를 했기 때문에 가정하는 거는 어떤 거지? 발열 온도를 이제 가정하는 거라고 이제 음, 100도로 잡았을 때 우리가 네, 100도로 잡았을 때 그 지금 현재 몇 도냐? 사실은 이게 100도까지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한 80도에다가 겨냥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도 되기는 한데 네, 80도를 100으로 잡고 해도 되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음, 그냥 100으로 잡는다. 100도로 잡는다. 그리고 지금 30도가 넘었다 그러면 100에서 30, 3대 7의 이 균형이 딱 맞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기본 발열 온도는 시작됐다. 네, 그 이상 지금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게 지금 오늘이 6일째인데 6일차, 내일이 7일차인데 네, 7일 안에 최소한 기본은 넘어야 되는 거고 네, 기본을 넘어서서 50%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네, 50도는 지금 발열이 이제 가서 내일까지는 50도 이상 발열이 된다 그러면 아주 자연에서 순조롭게 열 에너지를 지금 발산 지금 네,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늦으면 열흘까지도 가지만 열흘 안에는 거의 70도 네, 그리고 열흘을 지나서 열흘 됐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은 2주 14일에서 15일 정도를 기다려 보면 이때는 이제 70도까지 올라야 이제 정상이라 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70도 이상 2주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과연 몇 도까지 네, 이것이 오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런데 70도에서 몇 도까지 오르냐 최고 그 온도까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 온도까지 올라서 그 온도가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 네, 예를 들어 이제 80도까지 올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네, 그럼 80도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고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70도까지 걸려서 며칠을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그러는데, 그 톱밥이나 볏짚이나 낙엽이나 이런 게, 그 갖고 있는 물질마다 그 열 에너지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열을 발산해서 스스로 열을 내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핵을 갖고 있는지는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체크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나중에 왜 그런지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완성된 다음에 그 직접 토양에다가 토양 발효를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아마 쏙쏙 들어갈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또 흐트러지니까 그럼 그때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온도 그래서 20일이 지속되냐 네. 70도 올랐다 여기서부터 이제 70도 오른 날서부터 상사점까지는 몇 도까지 올라가냐 몇 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70도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날짜가 며칠 동안 70도에서 최고 80도에서 머무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이 제대로 물먹이기를 싱싱한 건물이 물먹이기를 해서 이 온도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보통 60일에서 70일이 가요. 보통 아주 막강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다른 축분 청소하는 거를 미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구해다 놓지 말라는 게 네. 이거라고. 그래서 알아만 놔라. 음. 나는 어느 정도 그 축분에 대한 거를 청소할 그 양이 나는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 필요한 청소량을 섭외만 해놔라. 이거예요. 갖다 놓지는 말고. 네. 그래서 이제 하향되기 시작했다. 이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연락을 해서 며칠 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향은 어느 선까지 내려가기 전에 그게 도착해야 되나요? 70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준비하시면 돼. 네, 준비하는데 그 70도에서 어느 선까지 내려가기 전에 65도. 65도, 어. 5도 사이에서 네. 빨리 처리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게 70도에서 65도까지 내려오는데 또 30일 이상 걸려요. 그래서 시간은 넉넉하니까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그 그름으로 농사하던 어른들끼리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온 발열되는 태위가 그냥 발열 안 하고 똥이나 이런 걸 직접 밭에다 뿌리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에이 저렇게 발열된 태위는 기름기가 없어. 그러면서 당신은 안 쓴다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시대적인 그 이제 영양 이론에 대한 거, 정화 이론에 대한 거를 먼저 좀 공부 좀 하셨죠? 네. 네,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수확량이 많이 저조했죠. 네. 예, 그래서 그 영양분을 지금 발효를 하게 되면 일부 해실되는 거는 뭐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그게.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때 시대의 에너지하고 영양분하고 다릅니다. 토양 조건이 아니요. 영양분 조건이 영양분. 달라요. 전혀 다른데 이걸 잘 모르고 계셔. 예.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가만히 이제 잘 생각해 보죠. 지금 최고 지금 가축 그 분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예전에는 소가 먹는 먹이가 뭐였을까? 지피였죠. 볏짚이나 들의 야생초, 예. 그리고 일하는 소는 콩 몇 알, 요 정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소가 먹는 먹이가 어떨까요? 곡물부터 해서 정말 다양하죠. 사료. 네. 곡물이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와. 총 먹이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갔냐면 동물의 그 먹이로다가 동물이 그 정육점을 통해서 그 이제 떠나게 되면 그기 전에 그 도축장에서 뭔가 고기 생산을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소가 한 마리 들어가게 되면 닭이 들어가게 되면 피라든지 거기서 이제 오염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네네. 그러면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논과 밭으로 갖다가 쓰거나 냇가로 그냥 흘려보내거나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폐기물로 해서 그 업자가 아주 생겨서 그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다시 사료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물 사료에는 지금 닭 사료든 돼지 사료든 소 사료든 할 거 없이 동물의 그 분신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은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이제 쌓아놓은, 다른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 네. 쌓아놓은 그 분뇨 속에 굉장한 그 에너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분뇨예요. 그렇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영양 과다가 생길 정도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이 풀이나 이런 그 소죽을 끓여서 끓인 그 볏짚이나 이런 걸 그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먹이를 줄 때하고는 지금 분뇨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밭에다가 갖다 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풀만 먹은 그 그 분뇨에서는 말똥굴이라는 그러한 곤충이 있었어요. 네. 그 익충이죠. 그것도 이제 그뭐 자연에서 충은 뭐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생기는 거지만 지금 그 소똥에서는 걔네들이 살 수가 없어요. 시대적인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전에는 그 말랑말랑한 소똥을 갖다 놓어도 네. 그 정화하는데 식물이 그거를 뽑아 올려서 그 영양분을 소화시키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소똥에다가 그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얘가 이거를 다 정화를 못 해요. 뽑아 올렸는데 정화를 못 하니까 자연에서 도와주러 와요. 어떤 균이 그걸 없애고 네. 충이 없앤다 이거예요. 네. 자, 이제 정화 이론까지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네네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라 네. 시대적으로 다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잘 몰라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고 지금은 농약이 있잖아요. 네. 농약을 쓰는 분들은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더 진행을 하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약을 뿌리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없애야 되고 많은 또 오염을 시키고 있는지 예,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죠. 자신부터 가장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여기서도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민 너는 지금 왜 농사를 짓냐? 이거는 지금 알고 하냐 이거지. 정확하게 밝혀라. 가면 쓰지 말고 가면 벗고 얘기하라 이거야. 그 정도는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면서 먹고 살려고 우리 동물 아니잖아요. 이제 지식인이라는 지식을 탑재한 우리들은 그렇게 시시하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소똥이나 치우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벌레 죽이면서 농사 좀 진다고 벌레를 죽이면서 균을 죽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벌레를 균을 생산하는지는 왜 모르냐 이거예요. 네가 그걸 다 생산해놓고 그걸 또 뭐 생산 그 뭐 균과 충을 생산하고 곡물을 조금 얻으려고 또 그거를 죽이고 내가 농민으로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너의 그 활동이 지금 뭔지는 알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뭐 자연에 어떠한 생산을 하려고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는 거는 참 감사하고 고맙지만 자연에서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지금 벌레나 충을 만들어 놓고 네가 지금 죽이면서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 이거는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빨리 알아라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벌레나 뭐 균이나 이런 게 그러면 발병되지 않게 하면 너무 쉽게 농사를 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농사가 안 돼. 너는 안 되겠지. 근데 나는 되는데 뭘?
연구해라 이거죠. 우리 모두 연구원으로서 이런 거를 연구하고 사회에서는 어떤 먹거리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먹거리를 우리는 척척척 내놓을 수 있는 농부가 돼야지 이 시대의 농부가 맞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길을 이장님이시니까 걸어오셔서 목표를 달성했지 아마 대부분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사실은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제 욕심으로다가 그 유기농업에 도전을 했고 제 몸이 안 좋았더래서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한 건데 뭐 도전이라면 도전이겠죠. 그렇죠, 도전이죠. 그래 나중에 안 되니까 네.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존재를 할까 자연에 그런데 이제 의구심도 있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다른 분들이 풀지 못해서 제가 이걸 들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많은 지인들이나 선지식, 농업의 선지식을 쫓아서 저도 배우러 많이 다녔거든요. 왜? 내가 모르니까. 네. 알고 싶어서. 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네. 너무 황당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 그 분야의 박사님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을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돈만 벌려고 해요. 맞아요. 교수님? 난 놀랐어. 어떻게 교수, 지식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황당했어요. 농부로서 볼 때 네.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지? 난 자연한테 대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누군지 그것도 몰랐고 근데 이제 자연한테 대들고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그런 게 내가 이제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지식이 뭔지를 알았어. 내 앞에 사람이 뭔지를 알았어. 이런 걸 알고 나는 그 앞에 나는 자연 앞에 무릎 꿇었어요. 뭐 방법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을 안 해. 말을 할 수가 없어. 인간만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 신들의 영역에서 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나와 내 앞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존재가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지 못하면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저는 택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연하고의 소통, 자연하고의 그 나 혼자와의 그 세계를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그 영역을 알기 시작했고, 이제 그 벌레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연 환경을 위해서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을 지금 훼손한다. 이것은 지금 자연을 어떻게 해요? 역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행을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역행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말씀이 뭐 좀 어떻게 좀 잘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금질을 저 혼자 그 당금질을 당한 거예요. 자연에 붙들려서 그 당금질을 당했어요. 웬만하면 그 당금질을 이기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했다는 건 뭐냐면 내 목숨을 내놨어요. 네. 알 때까지 궁금하면 끝까지 들어가.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얘기하다 보면 좀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한 게 아닌데 여러분이 볼 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하지가 않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접어두세요.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면 그게 아마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뵙기 전에
저도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운명적인 거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는 건데 이제 중간중간에 만나 뵙는 분들이 이제 교수님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당신 농법에 대해서. 그런데 돈 없이는 자기가 어떻게 배웠는데 이걸 돈 없이 그렇게 이제 가르쳐 달라는 거냐면서 제 아닌 다른 사람이 질문했을 때 막 면박을 주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농법을 또 따라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농법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자기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농법이 있고 자기가 또 흉내 못 내는 농법이 있는데 돈 내고 아니면은 그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힘들고 충격적이었고 또 자연농법을 한다는 분들이 풀을 장대같이 키워서 소량의 그 농산물을 취득하면서 자랑스럽게 이 길은 이렇게 험하지만 나는 이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말할 때 그리고 이 길을 안 가는 이제 다른 농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업신여기는 거 할 때 아니 저렇게 어렵게 조그매고 자기 식구들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이게 뭔가 나는 안 가고 싶지만 가야 될 것 같아서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장면 만나기 전에는. 그러셨군요. 예. 자, 근데 그분들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제 꼬라지죠, 뭐 사실은. 예. 그런 게 모든 게 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분들하고의 그 대화, 그 사람들의 그 논리가 다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또 농법에 대한 거는 그 방식에 대한 거죠. 농사 방식인데 그 방식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농사 방법도 여태까지 다 있었다. 그런데 그거 어떠한 농사 방식에서 그걸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하다가 요렇게 바꾸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방식의 모순이 있어서 그 모순을 고치려고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모순을 하나 고쳐가지고 이게 답인 양 해가지고 이제 콱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공부가 끝난다고.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이 누가 뭔가를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단지를 알고 있다는 네. 거지. 그 위가 있고 엄청 더 위가 있는데 이제 좀 안타깝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그 공부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보고 흡수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걸 네. 뭐라 그럴 필요 없어. 네. 예,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도 뭐라 그럴 그런 거는 아니고 시대적으로다가 그럴 수가 있다. 아, 그분이 농법이 저러저러 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 위는 또 뭐가 없을까? 자, 이제 에너지 농법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농사 방식을 자연 농업이다, 무슨 농업이다, 뭐 건강에 대한 거 뭘 찾고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에너지 그 농법 요거를 딱 만나면요, 이제 스톱해요. 방황 안 해. 그냥 이것만 연구하시면 돼. 그냥 이거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자연농업, 무농약서부터 자연농업, 유기농업 요게 다 들어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농사 방식은 수도 없이 많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참 농법이 지금 이제 마지막 여정에서 만나는 그거지만 평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산이 내 정상에 가면은 이제 끝이겠거니 하고 열심히 갔는데 그게 올라가 보면 이게 아닌가벼. 또 내려가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농법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그다음에 많은 실패 위에 올라선 길이라서 그런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이장님 만나는 그 시간이 그나마 10년이었지만 그 외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일관된 얘기인데 이제 또 이 화면을 보시는 이제 그 분들한테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지나갈게. 지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어떠한 이제 그 산을 오른다 그러면 그 정상을 정복한다라고 하죠. 네. 정복한 다음에 뭐 할 건데? 이제 누리려고 그러는 거죠. 안정을. 너무 안정 불안하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요. 밑에 있을 때 네. 든든하고 넓어서 좋은 거지 그 꼭대기 올라가면 흔들려 쉽지 않아. 예, 그래서 그 정상은 함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를 향해서 가려고 하게 되면은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지금 하겠다 목표를 삼고 가잖아요. 그게 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덜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표 정했는데 되던가요? 그렇게 해서 갔던 그 끝은 여긴가벼 했는데 결국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연 공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가게에 가서 어떤 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진이 딱 있어서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내일도 도와주네. 그냥 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계산하지 말고 내 인건비가 얼만데 시간당 얼만데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진행해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보고 들리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만 잡아놓으라 이거. 그러면 내가 활동한 만큼 거기에 맞게 사회에서 통장에다 돈은 척척척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거 계산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 가.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 원 줬는데 여기는 뭐 급여가 8만 원이래, 6만 원이래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거나 좀 가고 싶으면 그냥 가라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공부예요. 그냥 어떤 목표를 갖고 가지 말라고 그러다 보면 이 질량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에너지가 질량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그 자리는 내가 가고 싶어도 역행을 해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못 가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내 길이 맞아요.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놓이는 길로 가서 그냥 해라 이거예요. 그냥 보고 들리는 대로 그냥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 텃밭을 하게 됐어. 계산하지 말어. 뭔 계산을 해.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라 이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다른 공부가 또 들어오고 엄청 커진다고. 네.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라. 네. 그게 중요해.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그 이제 농사를 질 때도 다 그래. 여기 이제 와서 보면 이제 지금은 전문 농업인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 이제 취향에 맞는 그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돈이 되니까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런 분들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삶을 보면 처참해요. 비참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보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농부로 태어났나 절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만 농사를 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다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환경에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주 처참하게 이 자연을 역행하면서 나의 삶은 아주 초라해질 수가 있어요.
이 농업을.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깜빵을 살 거냐, 연구소를 운영할 거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돈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깜빵 생활이다 이거예요. 깜빵에서 무슨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소로 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를 돈을 벌려고 그러고 깜빵 생활을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요거는 좀 벗어나자 해서 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하여튼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공감이 확 가는 게 몸이 결국 1인용 감옥 같았어요. 독방. 몸 안에 사는 게 독방에 사는 거 같았어요. 그렇죠. 그거 참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깊은 얘기니까 그건 그만하고 다른 얘기로 해야지. 농사 짓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또 맞아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경민군은 올해 그 고추라든지 뭐 오이 또 뭐 호박 뭐 몇 가지 콩도 하고 뭐 많이 했지 네. 품목이 23년도에 그래도 콩 수확을 꽤 했지. 그래도 예, 작년에 1200평 해서 460kg 정도 네, 납품한 납품을 양이 예, 좀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조금 경작지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비슷하게는 될 것 같아요. 경작이 지금 네. 이제 수확을 안 했지만 올해 한 300평 정도 임대를 더 해가지고 네, 한번 예, 수확량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급식 네, 지금 넣고 학교 있지. 급식 넣고 있고요. 음, 저기 파주시 친환경 학교 급식 출하에 들어가고 있고 고추나 뭐 조선호박, 오이는 주로 로컬 푸드로 좀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학교 급식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도 이제 진행되는 거지. 네, 그럼 학교 급식은 다른 데 납품하는 것보다 가격이 지금 단가가 높으지? 네, 그래도 일반 저기 어디냐 가락동 농수산시장 이런 데서 하는 거에서 이제 경기도가 더 돈을 더 쳐주는 거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높죠. 어느 정도 높아? 몇 프로 정도? 제가 콩을 작년에 그 농협 그 수매가가 한 4,000원에서 5,000원 선으로 들었거든요. 장당콩? 네, 장단콩이 파주시에서. 근데 제가 올해는 저는 이제 학교 급식 납품했을 때 한 8,000원 정도. 거의 더블 정도. 콩은 더블 정도였고 고추도 오늘 아사기 고추 기준으로 키로당 이제 6,000원 정도 받거든요. 1kg에. 키로에. 예. 와. 물고추로. 예. 그렇게 하고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물고추는 8,000원 정도. 네. 그러면 거의 뭐 일반 그 시장에 내는 거에 거의 곱이네. 그치? 네. 곱은 안 돼도 거의 곱을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농사에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네. 요거는 좀 이제 좀 자네가 신경 써야 될 대목이 있어. 대한민국의 학교 급식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그 네. 식사 제공을 해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식재료로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런데 값은 일반 그 사회에다 내놓는 것보다는 돈을 곱을 주고 있다는 거지. 네. 여기에 볼모가 잡혀서 지금 그 붙들려 있는 농부들이 굉장히 많지. 코 묻은 돈 빼먹는 거야 지금. 그치? 이거를 생각 잘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 조건이 돈을 벌지 말라는 아니야.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과연 어떠한 내 마인드로다가 이거를 진행하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에 자네 큰 공부가 들어있다. 엄청 큰 공부야. 여기 이제 첫 번째 공부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의
그 친환경에 대한 이런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폭넓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렇다 그러면 파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 여기에 이제 그 단체로다가 모임이 있을 거라고 친환경 그 모임이. 그러면 그곳에 갈 것이고 그곳의 농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분들은 어떠한 그 이념을 갖고 이걸 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야. 분명히 돈 벌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자식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다 처박고 있다고 지금. 그지? 지금 뭐 그 내가 어느 농민을 만나서 그런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을 내가 엿봤어. 그리고 여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지. 생산만 하면 더블로 주니까 이런 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막 이런 데 붙들려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나쁜 것은 아니야. 그만큼 노력을 하고 친환경에 대한 유기농 무농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회에다 내놓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지만 지금 너의 이념은 뭐냐 이거야 이게. 주파수가 어디 넣어야 있냐 이거야.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공부를 여기서 지금 자연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엉뚱한 돈만 벌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몇 년은 가지 그게. 몇 년은 가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송두리째 얼른 날아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 어떤 물질이. 그래서 이제 조심들 하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어린이한테 먹이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지. 이럴 때 사회에서 지금 더블로다가 수확량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돈만 벌려고 하고 있냐 아니면 이 유기농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그 공부를 탑재를 해서 너는 지금 네 몸에 탑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지.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거 이거는 지금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정부 세금으로다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야. 국민의 피와 땀을 너한테 지금 주고 있는데 너는 이거를 삥땅 쳐서 네 재산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를 공부시키고 있다 이거야. 너를 공부시키는데 사회에서 피와 땀으로다가 한 걸 갖다 너한테 지금 더 주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어떤 공부가 돼서 사회에다가 어떤 걸 내놓을 것인지 준비하라 이거야. 이 준비하지 않으면 자연에서는 너한테 시험지가 하나 들어가. 어느 날 시험지가 탁 들었는데 이걸 못 풀어. 그러면 너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갖고 내 재산 하려고 축적하지 말고 네 공부 비용으로 다 써라. 연구 비용으로 다 써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돈을 감사합니다. 그 비용을 내가 연구 비용으로다가 내가 다 소진했어. 돈을 잘 쓴 거야? 잘못 쓴 거야? 잘 쓴 거죠. 잘 썼지. 그러면 잘 쓴 그 뒤는 어떻게 되지? 더 필요한 연구 비용이잖아. 내 질량이 높아졌다 이거야. 내 질량이 더 찼어. 그 돈을 내가 쓰면서 사용하면서 내 공부 비용으로다가 썼기 때문에 내가 더 업돼 있다 이거야. 이거는 누구도 못 따라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사회에서 지금 그 공부를 시켜주면 나는 자연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 사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질량이 커지고 있어. 용량이 커지고 있어. 자, 그러면 커진 만큼 나는 더 큰 걸 사회에다 내놓을 수가 있지? 올해 예를 들어서 1톤을 내놨어. 물질로다가. 그런데 내가 더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 조그만 데서 더 용량을 더 크게 해서 나는 내년에 2톤을 내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 물질과 물질의 교환인데 나는 비물질이 나는 성장됐어. 그러면 더 큰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재산을 축적했으면은 나는 쪼그라들었어. 나는 공부가 안 됐어. 돈만 모으느라고. 통장에 돈은 있어. 근데 이거 어느 날 다 날라가. 통장에다 돈은 넣어놓잖아. 그럼 사회에서 쓰고 있어. 내 돈이 아니야. 착각하지 말어. 내가 써버려.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응? 지금 여기서 오는데 비용 들었잖아. 그렇지? 그 여기서 또 식사를 해야 돼.
비용 나가잖아. 이거를 아까워하지 말라 이거요. 그럼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대화를 속에서 나 여기만 온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내가 공부되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앉아 있다 시간만 지나갔다 이거는 허무한 거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공부가 되는 곳이라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나한테 준 돈을 써. 아낌없이 써. 그리고 하면 내 질량이 높아지잖아. 그만큼 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바로 그거라. 이게 공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 바로 그거라. 그렇다 그러면은 자네는 머지않아서 아마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에 이런 연구를 잘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이런 농업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지. 그런데 그 돈만 벌려고 하는 농민들 봐봐. 지금 학교 급식 굉장히 오래됐잖아. 네. 그 처음서부터 시작했던 그 농부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한번 해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아마 판단이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마 알 거야. 근데 전혀 농부 같지 않으신데요, 젊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새카맣고 고생한 그런 얼굴로 그 농부는 기억되는데 열심히. 네.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농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농부인 거 모르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이제 나오니까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나이가 지금 66이에요. 네. 저보고도 이제 똑같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간혹 계신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네. 여기서 에너지농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연구소를 하나 운영한다 그러면 10년 젊어져. 내가 장담하지. 반드시 해야 되겠네. 성형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성형하는 거는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되돌려서 다시 성형을 해야 되고, 너무 추해요. 나중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이 네, 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 공부를 하면서 그 물질과 비물질의 공부를 밝혀 나간다 그러면 네. 그 공부는 아주 엄청나요. 그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먹는 거하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거하고 네. 이 말, 네. 이 에너지를 먹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식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음식과 말. 양식. 음식과 양식이에요. 양식. 예. 음식과 양식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은 물질로서 우리 육체 보존, 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세포 재생이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영양,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을 음식이라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양식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말의 에너지는 음식의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끌죠. 네. 네, 엄청나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비물질의 영역은 어마어마해요. 예. 말은 그래서 또 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은 물질이고, 그런데 왜 이제 굳이 물질로 이제 말을 이렇게 환원시켜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랬어요. 그 세상적인 말을 이제 에너지 농법과 다른 어떤 농법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사실은 깨끗하지 못한 그 오염된 물을 먹는 거랑 같은 그런 그렇게 느낌이더라고요. 표현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거는 네. 지금 그 이제 어떠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네. 시골에서 뭔가에 몰두를 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거, 자연농업, 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혼자서 파고 들어갈 때는 네. 저는 지금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그 영역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물론 3차원에 여기서 진행을 여기서 하고 있었죠. 몸은 그렇지만 나 혼자서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왜?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묻는데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묻기도 지쳐 있고 예. 그 얘기를 듣는 것도 그렇게 뭐 썩 달갑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끊잖아요. 그러면 다 혼자서 외로이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는 게 없을까요? 있죠. 들리는 게 없을까요? 있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 귀에 들린다.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떠한 농법이 있고 뭐 어떠한 그 이제 방식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다 있다. 근데 내가 찾아서 그거를 만났냐? 아니면 찾지도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눈에 띄고 내가 보고 들었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잘 한번 이제 나열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내 눈에 보이고 들렸다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라. 맑은 물이든 썩은 물이든 내가 판단하지 말라. 그냥 집어넣어라. 흡수해라 이거예요. 그냥.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만이 지금 공부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요 얘기까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한테 지금 좋지 않은 욕설이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들리고 있다. 내가 들을 수밖에 없다. 예. 들었다 이미 예. 네 거다. 흡수해라. 듣고 토 달지 말고 지나가라. 아무 토도 달지 말고 지나가라. 집어넣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들어오는 거를 들어왔는데 내가 어떠한 말로다가 통해서 좀 뭐야? 저 왜 저지랄 들어오고 있지? 왜 욕 들으라고 지랄들이야? 왜 쌈박질을 하고 있어? 이러고 지나갔냐? 너는 너한테 두는 그 영약 들리고 있는 비물질 에너지 필요한 너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요게 들어가야 물리가 나는데 이거를 쳐냈다. 너는 성장치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야지 좋은 에너지가 나한테 있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어. 나는 이게 균형이 안 맞아. 물리가 안 나. 물리가 나야지 내가 질량이 높아지는데 바로 이거예요. 좋은 거 내가 지금 판단해서 이거는 좋으니까 흡수하고 요거는 버리고 이러잖아요. 이제 하나 더 예를 들게요. 한약방에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갔어. 왜 갔어?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 거 왜 안 좋아?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는 똑똑해. 왜? 전 세계의 지식을 나는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똑똑해. 모르는 게 없어. 한약방에서 검사를 해서 뭔가를 다 해서 이 사람은 약재라는 걸 만들어서 진맥을 잡아보고 너 요 정도면은 요런 약재가 필요해 해서 그 한의사가 공부한 데로다가 하얀 그 종이를 이렇게 펼쳐놔요. 이제 그죠? 펼쳐놓고 하나 같이 갖다 놔 이렇게 뭐 조제를 해. 요걸 가져가서 이제 가서 이걸 콕 데려서 이 물을 마시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펴놓고 보니까 이거는 밀감 먹은 껍데기 말린 거네. 이거 뭐 만날 먹었는데 뭐 이거 집어내고 이거는 뭐 저기 저런 풀인데 이거 집어내고 보니까는 뭐 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이게 약이 된다고? 너는 이제 부정했어. 이게 약 될 것 같아?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약재를 먹고 네 병이 낫냐? 아니면 네 몸이 아파서 어떤 의사 앞에 갔는데 그 의사의 말을 들어서 낫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고집이 얼마나 세면 네 몸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아냐. 네 말은 네 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남의 말도 좀 들어라. 그냥 들어라 이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너를 조금 아프게 해서 이 말을 좀 듣게 해야 되겠다. 그 원리 공부가 바로 의사 앞에 가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면 꼼짝 못하고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그렇죠? 이 원리를 지금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 원리를. 그러면 안 아파. 안 아프고 싶어 해서 앓다가 자, 네 고집 부리지 말고 누가 말을 하든 말을 하면 그것 좀 들어라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예.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 공부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의사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서지. 자, 자, 일로 앉으세요. 그럼 네 앉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우위를 지켜보세요. 그럼 우위를 뭐 또 지켜야 돼. 자, 그리고 이제 하고서 저쪽으로 가서 저 간호사한테 뭐 주사 어떻게 할 거니까 하세요. 자, 엉덩이 내리세요. 엉덩이 내려야 돼. 어디서 엉덩이를 내려. 그래, 창피하게. 근데 거기서는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너의 지금 처지를 지금 빨리 공부하라 이거요. 비참하죠. 그 공부는 안 해. 아, 그 의사 말이야. 아주 용해. 가서 뭐 척척척 하더니 주사 한 방 맞고 났어. 네가 그 말 들었잖아. 그래서 난 거요.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 거 우리는 사회에서 일하는 일은 그 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네. 어떠한 사람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이 말 에너지는 아주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이라는데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사업이 아닌데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장사로다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업하는지 한번 시험지가 들어왔는데 자연에서 시험지 들어올 때는 절대 아는 거를 안 줘요. 네. 모르는 걸 준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못 푸니까 왜 못 풀었어요? 풀 수 없는 거는 그 돈을 엉뚱한 데다가 돈을 계속 밀어주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다 지금 다 축적을 하고 그냥 빼돌리는 거라고. 나의 질량을 올렸다 그러면 그게 다 보인다고. 그게 못 본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더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네. 연구소라는 것은 아주 평범하지도 않고 네. 아주 지적이지도 않고 아주 천박하지도 않지만 아주 굉장한 핵을 들고 있는 게 연구원들이에요. 예,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소를 하나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거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네. 이제 각 이름을 단 연구소를 각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에 오게 되면 연구소장님들이 다 오시네. 그렇죠? 네. 그 각 연구소장님들이 나와서 내가 연구한 걸 여기다 한번 내놓으셔. 그거를 여러분들이 흡수를 해서 한번 가져가 봐. 엄청난 거지, 그거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제 탁탁탁 이제 따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엄청 큰 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핵 폭발. 여러분들 질량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 농업 현장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빛이 나는데 거길 누가 그거를 탐내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걸 탐내러 기웃거리고 그곳을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그거를 알려고 오는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돼. 그러면 알려주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위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렇죠? 그런 거. 지도자.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 욕심, 내 축적, 이런 걸로 다 욕심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동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느 정도 연구를 잘해서 이거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온다는 것은 엄청 큰 이 감사잖아요. 이게 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각 있는 곳에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1년, 2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고 재미있는 속에는 엄청 큰 질량의 또 폭발적인 게 또 에너지가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고 젊어지시죠. 그래야죠. 젊어지시죠. 그 연봉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기도가 그 회춘하는 거, 역행하는 거.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것도 배우셔야 돼. 그래야죠. 기도 뭔지 알아야 돼. 그거는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직감적으로다가 이 사회의 어떠한 그 비밀주 영역이나 물질 영역의 그 흐름의 에너지를 굉장히 빨리 그걸 캐치로 오는 사람이야.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몸으로다가 그거를 맞이를 해갖고 그거를 내가 견뎌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아주 굉장히 편안하다고. 이게 뭐냐면 홍익 지도자라는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어요. 홍익 인간은 홍익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공부를 지금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못 하셨어. 나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엄청 다른 얘기를 내가 많이는 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돼. 이 에너지에 대한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본인은 첫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은 얘를 100이라 그러면 한 50, 70까지 아는데 본인은 100을 다 알아버려요. 그냥 첫 보면 그냥 촥. 이걸 안다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저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거를 본인을 위해서 이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독이 돼버린다. 나한테. 이거를 상대편한테 내놓는 사람이 돼야 돼.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홍익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기본 있는 거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타를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지금 안 됐다고. 누군가가 지도를 안 해줬어. 못 해줬다고. 이 공부를 하셔야 돼. 가려요. 내가 줄 마음은 있어요. 전적으로. 근데 줄 만한 사람을 가려서. 그거 잘못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그거 잘못 주면 더 매를 맞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가는데 이제 먹고 싶어, 이 공부를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이걸 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제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이제 신랄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큰 눈치 빠르고 뭐 그냥 엄청난 분들이 많이 계셔. 우리 식구 중에도 있어요. 야, 척 보면 척 알고, 좀 눈치. 이게 뭐냐면, 기운을 굉장히 크게 갖고 태어났다 해. 근데 이 기운을 다스릴 줄 몰라. 이 기운을 그냥 뭐 내 식구, 나 바운더리에서 요거만 쓰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계속 그냥 두들긴다고. 못 배겨. 이 기운을 타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 뭐 엄청나진다고. 어마어마한 그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요 공부를 우리 한번 해보자고. 네, 예. 그래서 수고들 하셨어. 감사합니다. 예, 네. 긴 시간.